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여국성 대표 모시고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데 단일 종목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또 하나 추천 종목을 분석했는데 오늘 그 등락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 여국성 대표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등락폭이 컸네요. 네. 한미 글로벌 종목. 네, 오늘 많이 등락폭이 컸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이봉규 TV도 방송 스케줄이 이제 빡빡하고 네. 또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네.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이란 사우디 그 공격 임박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썸네일을 달았는데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방송에서 이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그 서로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아울러서 네. 한미 글로벌의 오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17일 날 빈살만의 방문을 앞두고 주가가 좀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 글로벌의 이 핵심상 그동안 이렇게 그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만 제가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자료를 종가부터 보시죠. 예, 자료를 한번 먼저 올려봐 예. 주시죠. 자료. 이제 이란 공격설을 어제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 자료를 올렸는데 요 자료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 올린 자료지만 오늘 또 못 보신 시청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난 11월 1일 날 미 국방성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이 임박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 여파로 11월 2일 날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13%나 올랐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하루에 2.13%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등락폭이 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지난 방송에도 시간이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어제 자료인데 또 그 이란의 장관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전략적인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하고 이렇게 사우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관계들로 지난 주말에 11월 12일 날 미국이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 준비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란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B-52 전략 폭격기까지 전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전이 발생해도 전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엄청난 영향이 컸는데 세계 원유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가 이 전쟁이 난다면 정말 우크라의 영향보다는 10배, 100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 원유도 원유지만은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글로벌을 매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네옴시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이란 그 공격 임박설에 대해서 많은 그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우려 반 걱정 반 해가지고 이게 문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님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이 이란이 그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은 0%다. 0%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우디와 이란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거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이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 전 세계의 끝이라고 해도 경제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의 태반의 우방 국가들이 전부 다 동시에 달라들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의 정권은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며칠을 못 본때고 정권 교체는 거의 당연한 불을 보듯 뻔한 결과다. 그리고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데 이란 지도자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죽을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란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건데 마치 왜 이란도 이런 경고가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왜 그러면 이란의 장관은 마치 자기들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왜 그럼 그에 맞대응해서 전략 폭격까지 띄우고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먼저 이번 그 사태의 그 원인을 조금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이번 9월 26일 날 그 이란에서 쿠르드계 22살 그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종교 경찰이 있는 그렇죠. 모양입니다. 예. 종교 경찰에 체포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9월 26일 날 의문사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이 그 히잡을 쓰는 이유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히잡을 쓰는 이유가 이제 이 머리털을 가리는 건데 그 안 가리면 우리의 어떤 중요 부위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안 가리는 것처럼 어떤 수치심을 거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썼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됐는데 그 사망을 하고 나니까 그 시위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점점 시위가 확산되고 지금 최근까지는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에서도 직접 발포도 하고 심지어는 증언자들이 의하면 경찰 오토바이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치고 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위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란이 지금 아마 거의 최대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의 정부 전복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그러한 사태 이제 책임이 이런 시위 사태의 책임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이 서방 세계 쪽으로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석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 시위 사태가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시위 사태가 이렇게까지나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온 배경에는 저번에 80년대에 팔레비 왕조 때는 이란이 중동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호메이니가 이제 종교혁명을 일으키면서 집권을 하면서 반미 전선을 펴면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란이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거의 정말 중요한 상류국이면서도 이 빈국이 길을 걷는 석유도 제대로 못 파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40년 동안 이 이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알 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까지 겸하는 건 안 되겠다. 그런 응어리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나와서 집회하고 이런 거예요.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부 쪽에서는 자기들의 탓이 아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책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 있는 것이다라는 쪽에서 그런 경고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미국은 그거를 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 폭격기까지 띄우고 이러느냐.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 빈 살만이 바이든과의 그 대립 관계로 인해서 이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역대. 그 상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러시아와 정말 이 밀월 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관계로 접근을 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중동의 최고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우디인데 그럼 사우디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우리의 이 관할 권한 안에 있다. 국방력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시위성 어떤 비행이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란의 사우디 공격설은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종가. 한미글로벌의 종가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떨어졌어요 오늘. 등락이 컸습니다. 예, 오늘은 이 한미글로벌 무려 이 8%. 8%가 내려가지고 4만 원. 예, 오늘 상당히 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을 처음 하고 막 많은 분들이 이 3만 한 1,000원대부터 3,000원대 그 사이에서 전고점이니 쌍봉이니 왜 이렇게 고점에서 추천을 하느냐 할 때 제가 이것은 한미글로벌에서는 전고점이나 쌍봉이나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글로벌의 대주주가 이렇게 대량으로 한번 매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대주주가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은 영향이 아니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세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빈살만이 방안이 취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기자의 어떤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빈살만의 정치자금이 우회로 들어오는 부분, 정치자금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빈살만의 방안 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방송을 한번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번은 이제 그 이렇게 그 우리 한미글로벌 주가가 장중에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이 주가에 대해서 한번 호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들 물량을 안 뺏기면서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이 고비 때마다 이렇게 제가 다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좀 넘겨주시죠. 요 기사는 저번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인용했던 기사인데요. 네옴시티를 가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발언한 부분들, 저번에 그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는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고 있다는 그런 방송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기사냐면은 11월 10일 연합뉴스 네옴시티를 가다 연재 기사입니다. 네 번째. 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요 기사의 내용에 저는 잠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조금 한번 내려보시죠. 요거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 기사요? 예. 아니. 그 기사가, 제가 좀 잘못 보냈나요? 그러면 이 기사 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은,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크고 작은 수주를 네옴시티에서 많이 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네온시티 발주처에서 철저하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주식은 좀 보도가 되고 뭔가 나와야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오히려 엠바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더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중점 풀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잘 보셔야 될 대목은 우리가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어떤 보도 제한 때문에 발주처에서 이 제대로 우리가 수주를 하고도 아버지를 못 부른다. 크고 작은 걸 발표를 못 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네옴시티가 2% 발주를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2% 발주된 거 다 보도되고 알려지고 누가 얼마나 수주했고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4% 정도 진행이 됐을 때도 지금 총 발주량에서 4%가 진행됐다 다 발주됐고 그다음에 그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의 PM 총괄 프로그램을 수주해 갖고 그 수주 금액이 얼마다는 것까지 다 이미 우리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네옴시티의 경쟁업체들 우리 한미글로벌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은 다 참석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누가 얼마를 지금 발주된 것만 한해서는 누가 얼마나 발주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것들을 그리고 앞에 것들도 이미 다 발표를 했는데 왜 굳이 지금 최근에 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최근 수주한 것들은 이 제대로 보도 제한이 걸려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그게 보도가 되면은 뭐 큰 비밀이 나갈 수 있는 추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그걸 보완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앞에 전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황을 본다면 경쟁업체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보도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된 거에 한해서는 앞으로 발주할 거는 뭐 이렇게 보완을 유지해야 되지만 발주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 할 이유도 없고 전례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본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큰 네옴시티에 대해서 저기서 발주를 한 걸 우리가 수주한 것이 이미 보도가 돼버리면, 야, 우리 수주했다고 보도가 돼버리면, 이번 17일 날 만약에 빈살만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뭔가 큰 발표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상 간에 그걸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김뺏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때까지 이 보도 제한을 좀 걸어놓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뭐 조금
더 다른 발주한 것까지 터져서 이만큼 우리가 발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정상 간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빈살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정상회담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열흘 전에 보름 전에 뭐 이미 네옴시티 수주 발표 다 해버리고 정상회담 간에는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김 빠진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근데 흔히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야말로 정석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그것은 주식의 기본 정석 중에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빈살만이 17일 날 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소문에 이미 샀고 뉴스에 파는 것이다 17일 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론이고 그냥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생각할지도 못할 만큼의 어떤 무언가가 발표가 된다면 전혀 그런 상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앞서갈 필요는 없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그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그 보도 제안을 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제가 이 빈살만의 그 우회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증명은 안 됐지만 저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랜 주식 경험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빈살만 입장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다면 이 모든 보따리들을 한 방에 풀어놓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자기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따리들을 아직까지는 풀어놓고 있지 않다. 모든 거를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측면으로 이번 지금 보도 제안 부분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본다면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 크고 작은 수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아버지라 못 부른다. 크고 작은 수주를 했는데 앞에 전례를 다 그 보도를 했고 이미 그다음에 경제검찰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보도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가 보도 제안을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이 회원가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우리가 이 회원가입에 대해서 보면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누구나가 한 번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는 사람들이라도 막 이렇게 뭐 회원가입하라 이런 문자들을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저도 겁니다. 많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는데 그러한 무작위로 날라오는 문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그 신경을 쓰지도 말고 써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에 대해서 뭐 제가 권유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이나 연회비를 먼저 받는 이유가 그거는 뭐냐면 연회비를 받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월 회비만 받고 있고 또 그 월 회비조차도 뭐 이틀 하든 3일을 하든 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면 즉시 잔여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뭐 2일, 3일, 일주일 하는 거 뭐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거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보다는 하루에 이 주식에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급등락하고 저번에 많은 것들이 뭐 미리 사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 됐을 경우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주식에서는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막 그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종목은 한두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한미글로벌과 BHI가 내일 매도하게 될지 한 달 뒤에 매도하게 될지는 매도 타임은 여기서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매도하게 될지 한 달 뒤에 매도하게 될지는 그건 저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야 하면서 저도 조절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언제라도 내일이든 뭐 열흘 뒤든 일주일 뒤든 매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을 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100%라고 물론 장담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재까지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두 종목을 해본 결과치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돼서 바로 매수 초기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차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바로 즉석에서 문자로 추천하고 그다음에 또 매일 문자로 추천하시나요? 예, 아침마다 매일 문자 아침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또는 이제 장중이라도 이 이제 종목을 사야 되겠다. 중요한 사항도 오늘도 4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만약 오늘 장중에 중요한 종목이 추적하고 있던 종목이 변동을 급하게 보인다. 저는 한 이틀 뒤에 3일 뒤에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주가가 변동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매수 타임이 될 때는 장중이라도 바로 문자로 날려서 매수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날려야 되는데 이 방송까지 오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방송에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전에도 제가 회원과 방송 보는 사람의 이제 프리미엄 차이가 있네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BHI 제가 그 회원들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몇백만 원 뭐 200~300만 원 갖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굳이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뭐 200만 원 가입 갖고 회비 가입하는 사람 뭐 300만 원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지 마시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한 매도 타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큰 팀들이 다 팔고 나가는데 모두가 팔고 나가는데 본인만 모르고 뻥하게 앉아 있다가 혼자만 홀딩하고 있는 그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요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맨날 아침에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반드시 아침 문자를 하나 발송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 통신사 AI가 이 문자를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처리해갖고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대폰 환경에서는 문자 수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아침 문자를 못 받으시는 회원님은 연락을 주시라. 9시 되면 즉시 좀 연락을 주시라.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자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제 매도 같은 정말 중요할 때 문자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시 되면 반드시 문자를 못 받으면 연락을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회원 가입했을 때에 문자를 또 남겨야 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내가 회원 가입했다. 네 했다고 성함을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네. 성함을요. 네, 여우성 대표였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계속 홀딩. 네, 지금 현재 홀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딩. 오늘 등락폭이 컸어도 홀딩이라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